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강의하는 정수민 선생인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시험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아직 수능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잘 채워서 자,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 확실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해설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의 완성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원샷 원킬 강의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이번 모의고사 잘 풀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풀만한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수능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약간 좀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유전 문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거죠. 유전은 어렵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번 시험에 나와 있는 유전 문제들도 보면 문제를 푸는 훈련을 조금만 하게 되면 잘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게 풀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쌓이면 이제 고난도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제공했던 이 문제집 있잖아요. 유전 문제집. 내신 대비용 문제집이긴 하지만 유전 개념들을 쭉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보라 교재 유전 문제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연습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요. 내신 대비용으로도 좋고 또 기초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교재니까요. 그리고 그 쉬운 문제를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유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지금 이제 3월 학병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준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중간고사 이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 확실하게 1등급 만점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개념의 완성 강의, 그 다음에 기출 원샷 원킬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1번 문제. 이 생물 특성을 묻는 1번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죠. 자, 지금 이 식물 X라고 하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생물체는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광합성. 대표적인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죠. 효소가 이용되고 있고요. 몸의 형태, 기능이 변하는 것, 바로 적응과 진화죠. 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세포흡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영양소는 뭐냐? 바로 단백질이죠.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노폐물로 이렇게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저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시키는 기관, 바로 어디죠? 간에서 주로 이 요소로 전환시킨다는 점 많이 묻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자, 이 세포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하잖아요. 그렇죠? ADP와 인산유원을 붙여서 ATP 합성, 그렇죠? ATP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물질이 분해됐잖아요. 요 분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화작용이고요. 자, 그리고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자, 따라서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 대사성 질환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3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사성 질환은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가지를 주로 다루게 된다. 바로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렇죠? 자, 그러면 고지혈증이잖아요. 이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많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 고지혈증 발병 비율을 보세요. 비만이 있을 때 발병 비율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비만에서가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대사성 질환의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맞는 설명이네요.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 세포 주기와 관련된 유전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했고요. 우리가 유전에서 안 틀려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세포당 DNA 양을 보면 1과 2 사이에서 변한다는 것은 이건 체세포 분열이고요. 1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원기 세포고요. 1과 2 사이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S기. 자, 그리고 구간 2. 자, 세포 한 개당 DNA 양이 2인 경우는 바로 G2기이거나 또는 분열기, M기 세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구간 1에는 지원기 세포가 간기 세포예요. 간기 그러면 지원기, 그 다음에 S기, G2기, 이게 간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자, 구간 2에는요, 분열기 세포. 분열기 세포에서는 분열기,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예, 염색분체 분리, 예, 맞습니다. 맞고요. 염색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있죠. 바로 뭐죠? 후기. 그렇죠? 체세포 분열 후기에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자, 소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실, 없어진다는 얘기야. 핵막이 소실되었다. 핵막이 사라졌다. 그러면 염색체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바로 분열기 세포요. 예, 분열기 세포. 분열기 세포는 구간 2에 있죠. 구간 2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구간 2에서 많다. 예,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 니은, 되게 다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생태계에서 이 물질 생산과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 호흡량은 바로 생산자의 호흡량이다. 소비자의 호흡량은 요 피식량의 일부가 호흡에 이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해자의 호흡량은 이 낙엽량, 고사량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요 피식량 중에서 지금 소비자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배출시키는 양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체, 이런 것들을 분해자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호흡에.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그럼 총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1차 소비자의 생장량. 생장량은요, 먹은 거의 일부가 생장에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의 일부예요. 기억의 일부. 기억과 같은 게 아니라 기억의 일부. 그러니까 기억보다는 약간 작겠죠. 그렇죠? 기억의 일부가 생장량이 되는 거고요. 분해자의 호흡량은 낙엽량, 고사량, 이게 이제 분해자 호흡량이 사용이 되는, 호흡에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기억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배출한 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호흡량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죠. 예. 이 호흡량은 생산자의 호흡량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 자, 이어서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 지금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근수축 관련해서는 수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충분히 연습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바로 길이 변화량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육 원심료 마디 길이의 변화량은요, I대 변화량과 똑같고요. I대, 그 다음에 H대 변화량과 똑같고, 겹친 부위도 변화량은 같지만 반대로 변하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예. 자, 얘가 증가하면 감소하고요. 감소하면 증가. 이렇게 반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기억 더하기 니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기억, 니은 요 두 개를 더하면요, 이게 액틴의 길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야, 이거 기억 더하기 니은은 일정하네? 일정하잖아요. 이건 안 변해요. 항상 그러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8이라는 거잖아요. 0.8. 그렇죠? 0.8. 자,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 0.8.
그러면 이게 0.4, 0.4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 0.2가 감소했어요. 이게 0.2 감소하면 이건 0.2 증가하잖아요. 0.2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의 변화량의 2배만큼 변하거든요. H대는요. 자, 그러면 0.2가 증가했다. 그럼 0.4가 증가해야죠. 예, 자, 그래서 0.4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 X의 길이도 우리가 구해보면요. 자, 지금 보면 0.8, 이것도 0.8. 그러면 0.8, 0.8, 1.6에다가 H대 길이만 더하면 돼요. 그렇죠? 이 길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자, 따라서 자, 1.6에다가 0.4 더하면 2.0. 자, 1.6에다가 0.8 더하면 2.4. 그렇죠? 예. 자, X의 길이도 보면 0.4가 증가하잖아. H대 길이도 0.4가 증가했으면 얘도 0.4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 이 표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바로 숫자를 넣는 연습을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었을 거야. 이런 문제는. 자, A의 길이는 0.4. 자, 그 다음에 T1일 때 X의 길이 2.0이잖아요. 틀렸잖아요. 2.0 이렇게. 자, H대의 길이 0.4에서 0.8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T1일 때가 짧잖아요. 어떻게 길어요? 0.4 마이크로미터 짧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은 1번이죠. 예, 이렇게 해서 1페이지 깔끔하게 풀어내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에 이 위가 나와 있네요. 소화기관 위. 자, 그러면 소화기관의 이러한 작용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야. 여러분들 위의 운동을 내 마음대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소장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율신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율신경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신경절이 있는데 신경절 이전 유연의 길이가 길어요. 바로 부교감. 신경절 이전 유연의 길이가 짧으면 교감, 길면 부교감이잖아요. 자, 이 부교감 신경은 소화기관에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연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연수예요. 연수에서 나오고 있다. 자, 그럼 A는 대뇌가 되고요. B는 간뇌가 되죠. 자, 볼게요. 대뇌의 겉질, 신경세포체가 많은 회색질 정답이고요. 자, 뇌줄기에 B는 속하지 않아요. 뇌줄기 그러면요. 자,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 연수까지 요 부분이 뇌줄기야. 그렇죠? 간뇌는 뇌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뇌줄기 그러면 중간뇌, 뇌교, 연수 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소화기관에 작용해서 소화를 촉진합니다. 소화를. 교감신경은 억제하고요. 자, 그래서 억제가 아니야 이건.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한다. 틀렸죠? 네, 이렇게. 자,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1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갈게요. 8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질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결핵 그러면 세균, 병원체가 세균, 그러면 감염성 질병이죠.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 병원체가 있는 질병이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그렇죠?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까지 우리가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예. 결핵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요. 말라리아 일으키는 병원체는 원생생물, 독감,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물론 증식은 해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자신의 유전물질,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을 조립해서 증식은 하지만 세포 분열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란 말씀 안 돼. 세포가 아닌데 무슨 세포 분열을 합니까?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것도 뭐 선생님이랑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보세요. 이 호르몬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식사를 했다,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해. 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탄수화물 섭취잖아요.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자, 인슐린은 조직세포 안으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또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자, 그럼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되니? 베타세포요. 정답이잖아요. 글루카곤은요? 알파세포.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베타 세포에 연결된 게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조직 세포로 포도당 유입량. 자, 그러면 유입량은 자 보세요. 인슐린의 농도가 T1일 때는 요만큼, T2일 때는 이만큼. 그 인슐린의 농도가 높으면 더 많이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T2일 때가 많다. 그렇죠? T2일 때가 인슐린 농도가 높기 때문에 조직 세포 안으로 포도당 유입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골라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C1과 C2인데요. 자, 인슐린 농도가 높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요,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죠. 합성, 분해가 아니라. 자, C2에서 활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글리코젠 분해가 아니라 합성. 글리코젠 합성이 활발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만 골라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호르몬 문제 많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뭐 ADH,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농도 이런 변화들이 그래프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 여러분들 잘 골랐을 겁니다. 기억과 니은. 예,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죠.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탐구와 관련된 문제. 자, 탐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관찰한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요. 가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균합적 탐구. 자,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어요. 연역적 탐구죠. 자, 이거는 자 보세요. 뭐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게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밀웜. 자, 이게 원인이고요. 결과. 스티로폼을 먹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보면 스티로폼을 넣었을 때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으면 스티로폼의 무게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 A에서 지금 감소했잖아요. 가설이 맞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연역적 탐구 맞아요.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했고요. 자, 이거 처리한 거죠. A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실험군이 되고요. 실험군. B는 그대로 둔 거잖아요. 비교 기준이 되는 대조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대조 실험 했잖아요. 자, 조작은요, 지금 밀웜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억은, 이 스티로폼의 질량은 실험의 결과, 바로 종속변인에 해당하죠. 예, 종속변인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 정답 기억과 니은 골라야 되겠고요. 네.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 많이 연습했어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개념 교재에서 문풀 가이드에서도 자, 문제 순서대로 푸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대로 풀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쉽게.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바로 뭡니까? 예, 자극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극 지점. 자, 그리고 어디를 측정하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꼭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이 나와요. 그럼 자극 지점에서 자, 경과 시간 나오면 막전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극을 준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3ms 지났다. 그럼 여기일 거예요. 마이너스 80. 4ms 지났다. 그럼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과 시간이 나오고요. 경과 시간. 자, 그리고 자, 측정 지점 같은 경우는요. 자, 자극을 주고 측정 지점, 자극 지점에서 떨어져 있으면 활동 전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동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전이가 변해. 자극을 받아서. 그쵸?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경위변 이렇게 푼다 그랬잖아요. 그쵸? 경위변,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변화 시간. 경위변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다. 자, 그리고 이 막전이 변화 시간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너스 80 딱 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 딱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2ms일 때만 플러스 30이고요. 3ms일 때만 마이너스 8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문제 읽어야 되는데 자, A는 2개의 뉴런, B도 2개의 뉴런.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극 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자극했어요. 그러면 활동 전이가 이동해 가겠죠? 자, 여기서는 전달이 일어나. 근데 이쪽으로는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보면 흥분의 전달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으로만 되는데 이쪽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지돌기잖아요. 지금
요게 축삭돌기고 이게 가지돌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요 점은 무조건 분극되어 있으니까 자극을 못 받으니까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결정이 되네요. 측정 지점이. 아, 이게 D3구나. D3. 그렇죠? 왜? 마이너스 70. 자극을 못 받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자, 그러면 D2. 예, 여기가 D2가 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나오네요. 경위변으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린 거예요, 선생님? 뻔하죠. 자, 지금 보니까 경과된 시간이 4라고 했잖아요. 4. 경과 시간 4. 자, 해볼까요? 자, 경과 시간 4. 그러면 B, D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동 시간. 자, 나머지 시간 동안 변할 건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0. 그럼 마이너스 80이 됐다는 것은 3ms가 변해야지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3ms. 자, 그러면 D1에서 D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ms. 그렇죠? 여기까지 1ms. 그다음 여기에서 3ms 변해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ms 동안 2cm를 이동해 가니까 속도가 이거 2cm/ms네요. 예, 이렇게 속도가 나와요. 예. 뭐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두 개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똑같다 A로. 그럼 A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2cm/ms네요. 다 풀었잖아요. 아주 쉽게. 예. 자, 확인합니다. 1이 뭐니 물었어요? 1요? D3요.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속도요? 2cm/ms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골라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막전위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똑같아요. 경위변이에요. 그렇죠? 경과 시간. 여기를 자극했잖아요. 그렇죠? 자극했고 4고요. 자, 그러면 지금 A의 D2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이동 시간.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변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이거를 지금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요게 지금 여기에서의 막전이가 나왔어요. D3에서의 막전이가 나왔는데 이 막전이가 마이너스 50이야. 그러면 요게 자극주고 경과진이 4인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동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했어요. 마이너스 50이니까 1ms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D1에서 D3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3이 걸려요. 3ms. 그렇죠? D1에서 D3까지 3ms가 걸렸고, 그럼 변화 시간 1이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딱 찍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속도가 2cm/ms면 2cm 가는데 요 사이에서는 1ms 걸려요. 1ms.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여기서 1, 그래서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2ms가 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s. 그렇죠? 속도가 2cm/ms인데 2cm니까 가는데 1ms가 걸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ms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고요. 자,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2가 되대. 자, 그럼 2일 때 막전이 한번 볼까요? 2ms 변했을 때 막전이는 플러스 30. 그렇죠? 플러스 30 밀리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30 정답.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개념의 완성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기출 원샷 원킬 강의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경위변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DNA 상대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도 뭐 아주 쉬운 문제죠. DNA 상대량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1을 갖는 세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지원기 세포하고 생식 세포는 DNA 상대량이 1이 될 수 있지만 M1기 세포하고 M2기 세포는 유전자가 복제돼 있잖아요. 복제됐으면 1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풀자는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1분열, 2분열, 1분열, 2분열. 자, 정자생성이고 난자생성 과정이네요. 자, 지금 보니까 DNA 상대량. 자, 이게 지금 M1기고요. 이것도 M1기야. 그러면 절대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1이 있잖아요.
1. 그쵸? 야, 요거는 뭐, 세포 2. 바로 정자예요. 네, 정자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Y형 색채에 있는 유전자네요. 이게. 그쵸? 그리고 나는 또 X형 색채에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X형 색채에 있는 유전자가 라지 B, 스몰 b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2를 가지고 먼저 하나 잡아내고요. 생세포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4.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스몰 b, 스몰 b. 그죠? 지금 스몰 b, 스몰 b 쌍으로 갖고 있어요. 지원계는. 근데 그게 복제가 돼서 4가 됐다는 거예요. 지원계에서는 절대 4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야, 이거 M1기 세포인데, 자, X형 색채에서 쌍으로 갖고 있다? 야, 이거는 여자 M1기 세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걸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이게 여자 M1기 세포 3. 요 세포다 이거예요. 네. 그럼 니은은 바로 남자 M1기 세포.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라제이가 지금 Y형 색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2가 될 거고요. X형 색채는 스몰 b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X,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Y형 색채는 지금 보니까 라제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형 색채는 스몰 b가 있네요. 스몰 b. 여기 이제 복제가 돼서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자, 여자 같은 경우는 Y형 색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 b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이런 DNA 상대랑 문제를 풀 때 막 염색체 이런 거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숫자만 보면 아, 이게 어느 식의 세포인지가 바로바로 나오죠.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A가 뭐니? A는 2요. 예. 자, 따라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가염 색채는 감수 1분열 전기에 형성되어서 중기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거든요. 감수 1분열. 자, 그러면 요게 감수 1분열 중기세포라고 했으니까 예, 이가염 색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상염 색채 수는 22개고요. 생쥐세포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염 색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X염 색채 없죠. 그럼 더하면 22가 되겠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 자, 유전형질 간화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간은 말이죠. 지금 보니까 세 쌍이 결정을 해. 뭐죠?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아, 다인자 유전이구나. 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네요. 다인자 유전. 네, 세 쌍. 자, 그러면 세 쌍, 이형접합성이면, 부모가 이형접합성이면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가지수 뭐죠? 773은 334로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는 단일인자 유전인데 우열이 없다라고 했어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우열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세 가지 표현형이 있겠죠? 예. 이런 경우 표현형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다. 이것도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모든 유전자들이 다 독립적으로 상염색체에 존재하네요. 그렇죠?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유전자형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간은 지금 보니까 대문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 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P하고 Q는 표현형이 서로 같대요. 자, 그러면 가의 표현형이 같으니까 네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Q는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Q는 네 개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네 개를 가지려고 하면요. 일단 대문자가 항상 동형인 게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 이형이면 세 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Q는 이런 식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대문자, 대대 이런 게 있다면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 그래서 이형접합, 이형접합성. 하나가 동형이고 이형접합성, 이형접합성.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갔죠. 그렇죠? 물론 BB 그다음 라지 스몰 A,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개를 갖는데 꼭 이거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 동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생세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생세포에는 대문자 하나가 들어가 있거나 두 개가 들어가 있거나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렇죠? 확률은 지금 4분의 1이고요. 그렇죠? 라지 A는 무조건 들어가 있고 스몰 b, 스몰 d가 되려면 2분의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개가 있을 확률은 라지 b, 스몰 d거나 스몰 b, 라지 d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2분의 1이고요. 세 개 들어가는 경우는 라지 A는 반드시 들어가 있고 라지 b, 라지 d니까 이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자, 보세요. 이 경우는 이거는 생세포에 무조건 두 개만 갖는 경우 딱 한 가지 100%예요. 100%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냐라는 건데 이게 나와 있네요. P하고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자, 유전자형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있네요. 네 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2라고 하는 동형접합성 이런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8분의 1.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다.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문제죠. 바로 인수분해. 가에서 나올 확률, 나에서 이렇게 같은 확률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요. 지금 보니까 2형, 2형 동형이니까 나오는 생세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1, 2, 3. 그렇죠? 자, 그래서 1, 2, 3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P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P 같은 경우에 생세포에 자,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는 경우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Q도 이렇게 2형, 2형 동형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1, 2, 3 이렇게 나와요. 1, 2,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4가 되려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도 그러면 4분의 1 Q도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수정을 했을 때 두 개 같거나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갔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네 개를 가질 확률이 자, 네 개 가질 확률이 자, 계산해 볼게요. 16분의 1이고요. 16분의 1.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요. 자, 16분의 1이에요. 자, 이러면 계산해 보면 16분의 6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자,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이게 8분의 3이 나오면 3분의 1? 그럼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Q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 딱 두 개만 갖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자, P에서는 1, 2, 3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확률은 생세포에 하나 있을 확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Q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 갖는 경우. 생세포에 두 개밖에 없어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동형. 세 개가 다 동형이면 대문자 두 개가 동형이니까 생세포에는 대문자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소문자 하나랑. 그렇죠? 두 개 갖는 경우밖에 없다. 이건 100%잖아요. 자, 그러면 태어나는 자손은 세 개 아니면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이렇게 갔는데 자, 이 네 개 가질 확률 바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자, 2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1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렇게 동형접합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Q가 뭐면 되겠어요? 라지, 스몰이 이렇게, 그렇죠? 지금 PQ 지금 여기에서 라지, 스몰이 Q도 라지, 스몰이라고 하면 2개월고 2개월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태어나는 자손이 지금 유전자인 이 사람과 가나의 표현이 모두 같은 확률인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가질 확률부터 구할게요. 대문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확률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 이렇게 이영접합으로 나올 확률. 라지가 오고 스몰이가 오거나 또는 스몰이 라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확률. 자, 그러면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8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요, 대문자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7735-334 선생님이 알려줬던 걸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동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형. 라지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세포, 대문자 숫자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맞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요. 자, 지금 비림프가 분화가 됐어요. 항체를 만들고 있는 세포, 형제세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기억세포고요. 예, 자, 바로 문제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액성 면역 그러면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예, DNA에 의한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자, 그 다음에 A가 뭐니라고 했는데요. 지금 2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2차 면역. X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게 X에 대한 기억세포다. 그렇죠? 자, 그래서 X를 처음에 주사한 거죠. 이 A가 X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는요. 바로 2차 면역이에요. 2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빠르게 분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디귿이 기억으로 분해해요. 예, 틀렸잖아요.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빠르게 분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따라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핵형 분석이 나와 있어요.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하는데, 자, 볼게요. 자, 성염색체를 확인해 보니까 XY, Y염색체가 있잖아요. 남자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상염색체 수를 물었거든요. 그럼 22쌍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총 상염색체 수는 44개죠. 예, 22쌍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지금 동원체에 붙어 있잖아요. 염색 분체가. 그죠? 염색 분체에 들어있는 DNA는 똑같은 거잖아요. 복제된 거니까. 자, 그래서 유전 정보가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죠? 물론 얘하고 얘,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르죠. 근데 염색 분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정답은 니은만 골라내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 호르몬 문제는 주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프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볼게요. 자,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자, 우리가 티록신이 증가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 조절이지 않습니까? 증가하게 되면, 자,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의 전엽에서 TSH 분비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T1일 때, 자, TSH를 투여해야 한다. 그럼 갑상샘에 작용을 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된다로 바꿔야 되고요. 티록신의 분비 조절, 음성 피드백이잖아요. 그렇죠? 많아지면, 자, 이렇게 해서 티록신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티록신이 감소하게 되면 TRH, TSH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티록신의 농도를 또 정상까지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음성 피드백 조절. 자, 갑상샘, TSH의 표적 기간. 요게 이제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전엽, 표적 기간은 갑상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따라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죠. 예.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17번 문제. 가계도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복대리 유전에 대해서 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복대리 유전은 뭘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우열관계예요. 지금 보세요. 이 복대리 유전은 지금 상염색체 한 쌍인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잖아요. 이거 복대립이잖아요. 그러면 D하고 E하고 F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E가 가장 우성이래요. E가. 그러면 D하고 F는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표현형이 3가지니까 지금 D하고 F 중에 우열이 뚜렷한 게 있어요. 그쵸?
그래야지만 세 가지가 나와. 우일이 없으면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E가 가장 우성, 그 다음에 D하고 F 중에 우성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남자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1과 7에서 표현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 상대량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선생님? 동형적합성이잖아요. D만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D를 두 개 갖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기억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네, D가? 그렇죠. 예, 기억이, D가 바로 기억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동형적합성이 왜 중요합니까?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동형적합성, 자, 그걸 딱 잡아갖고 풀잖아요. 왜? 부모가 반드시 D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씩 물려받잖아요. 그쵸? 아, 여기 D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야지만 동형적합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6번도 지금 보니까 D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니은, 디귿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게 가장 열성이다, 기억이. 그쵸? 자, 그래서 요게 D가 되고, 예, 요 기억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D가 있지만 지금 E하고 D 또는 F하고 D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형질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7번인데요. 7번은 지금 D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얘가 2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얘가 만약에 2를 갖고 있다면 디귿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2고, 그럼 부모한테 있어야 되니까 부모가 디귿이 나왔어야 되는데 디귿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이거라고 하면, 디귿이라고 하면 얘가 2를 갖고 있다. 그럼 부모가 2를 갖고 있으니까 가정 우성 유전자 있으면 디귿이 있어야 되는데 디귿이 없잖아요. 야, 이거 7번이 2도 못 가죠, 2도. 그렇죠? D도 없고 E도 없어. 뭐밖에 없습니까? F밖에 없잖아요. 아, 이거 FF구나.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동형이.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동형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오네요, 선생님. 네. F가 되고, F는 바로 디귿 결정하는 유전자. 그러면 E는요, 니은 결정하는 유전자. 이렇게 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FF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형접합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FF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F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니은이 나오잖아요. EF예요, EF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자, 니은이잖아요. 그럼 E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E가 여기서 왔고 F는 여기서 와야 되겠네요. F는 이렇게. 자, 다 결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얘 디귿이잖아요. 그럼 F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E는 없는데 E는 그럼 여기서 와야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와야 되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얘 디귿이라고 했잖아요. 디귿이면 F를 가져야 돼요. 그럼 F잖아요. F. 그렇죠? F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F가 여기서 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오고 그럼 되겠죠. 그렇죠? 그럼 D가 어디서 오느냐? D가 여기서 오면 되겠네요. 예. D가 그렇죠? 예. 여기에서 F가 여기서 오고 D가 여기서 오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E면서 얘가 F일 수도 있겠네요. 이 F는 어차피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D가 오면 되겠네요. D, 그쵸? 예, 그래서 F가 여기서 오고 D가 여기서 오고 그 다음에 E가 여기서 오고 F가 여기서 오고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2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2는 올 수는 없고요. 그쵸? 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문제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우열관계 물었는데 D가 가장 열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성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표현형을 물었거든요. 얘 2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어야 돼요. 니은. 예, 니은이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을 물었거든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F예요, F. 자, 그러면 F가 나올 확률, 그러면 2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와야 되고요. 또 이게 와야 돼요. F가 와야 되니까 확률 얼마입니까? 예, 2분의 곱하기 2분의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4번 골라내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예,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 18번 문제 가기 앞서서 말씀드리면 항상 이 복대리 위전은 우열관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열관계. 예, 우열관계. 복대리 위전 나오면 우열관계, 우열 판단하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어서 18번 문제인데요. 자,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우점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중요값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요. 자,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개체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상대 밀도 바로 구해 버릴게요. 자, 상대 밀도. 자, 지금 개체수를 지금 다 더하게 되면 200이 나오네요. 200. 그쵸? 자, 그러면 상대 밀도는 개체수의 비거든요. 그쵸? 자, 그럼 100으로 했을 때, 자, 여기 200이면 100으로 한다면, 이게 절반, 15%, 30%, 20%, 35%라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상대 밀도가 바로 구해진다. 그래서 개체수가 나오면 상대 밀도를 바로 구하자. 개체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 밀도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우점정 결정할 때 이런 거 빈칸에다 바로바로 넣기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A의 상대 밀도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전체 개체수가 200. 그 다음에 30 곱하기 100. 그러면 15%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쵸?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쵸? 15%, 30%, 20%, 35%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으로, 자, 면적이 나왔네요. 그럼 상대 피도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상대 피도도. 자, 지금 한 개체당 덮고 있는 면적이니까 30개체였다면 이게 얼마가 돼? 2.4. 그렇죠? 60 곱하기 0.4, 2.4. 2.4, 40 곱하기 0.6이니까요. 70 곱하기 0.4, 2.8 이렇게 되네요. 자, 상대 피도도요. 덮고 있는 면적에 비례합니다.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상대 피도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볼까요? 10 나오네요. 10. 그렇죠? 그러면 100으로 맞추려고 하면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거 24%, 24%, 24%, 28%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식을 세워서 이렇게 구해도 되죠. 이거 다 더하면 10. 자, 10분의 그 다음에 0.8. 그렇죠? 이렇게. 0.8이 아니라 2.4죠. 참. 요거니까 면적이 2.4. 2.4 곱하기 100. 그러면 24. 이렇게 이 값을 구해낼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식을 세우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옆에다 쓰면 좋겠다. 이걸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죠? 왜?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요. 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상대 빈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거 100이 나와야 돼요. 100. 자, 그러면 자, 30, 35, 20, 85네요. 그럼 요거 15. 그래야지 더하면 1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거 더해서 100, 100, 요거 더해서 1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기억은 15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상대 밀도를 물었는데 15%고요. D 같은 경우에 상대 피도 어디 갔습니까? 28%네요. 28%.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커요? 작잖아요. 그렇죠? 네, 틀렸고. 자, 우점종은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이에요. 그럼 중요값, 지금 C 같은 경우에 중요값을 해볼까요? 20, 24, 그러면 44네요. 44면은 이게 79네요. 79.
자, 근데 D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35에 28 그러면은 63 그럼 83이잖아요. 뭐예요? 이게 더 크잖아요, D가. 예. C가 아니다. D네요, D.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도 한번 구해 보면요. 15, 24, 30. 자, 그러면 39에 30이니까 69. 이렇게 될 거고요. 30, 24. 그러면 54에다가 15를 더할까요? 그럼 69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중요값을 다 더하면 이 값 얼마 나와야 돼요? 300 나와야죠. 그렇죠? 요거 다 더하면 100, 100, 요거 100. 그렇죠? 예, 또 중요값 다 더하면 30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답은 기억만 골라서 1번이고요.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이렇게 지금 B의 개체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많고요. 혼합 배양하면 손해예요, 손해. 그렇죠? 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혼합 배양을 했다. 그럼 A하고 B는 서로 다른 종? 그러면 군집이죠, 군집. 그렇죠? 예. 자, 서로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을 군집이라고 하고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개체군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체군과 군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어쨌든 군집이에요.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A종, B종. 자, 그다음에 환경 저항의 크기가 크다고 하면 개체수가 적을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구간 2에서 보면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크고요. 혼합 배양하게 되면 개체수가 감소해요. 그러면 단독 배양했을 때가 큰 게 아니라 작아요. 지금 환경 저항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작고 혼합 배양했을 때가 더 크다. 혼합 배양했을 때 크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적은 겁니다. 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A와 B, B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A랑 함께 있으면 손해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상류공생이 될 수 없죠. 상류공생은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자, 따라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갑니다. 자, 20번 문제는 바로 돌연변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최근 나온 유전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서 유전 어려운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예, 특히 유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를 술술술술 풀어가다 보면,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려운 문제도 술술술술 풀리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선생님 강의, 이 보라 강의에 있는 유전 문제 연습하기 아주 좋거든요. 술술술 잘 풀리게 되고 문제를 풀면서 유전 개념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혈액형과 유전형질 간데요. 자, 지금 보면 이 혈액형은 9번 염색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은 두 쌍이 결정해. 이거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그렇죠? 대문자 숫자가 중요한데 지금 라지알 스몰라는 9번 염색체. 그럼 같이 있잖아요.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라지테이스 몰트는 X 염색체에 있대요. 자, 돌연변이가 있네요. 이 아들이 돌연변이고요. 비분리와 비분리인데 9번 염색체가 각각 비분리됐어. 그러면 한쪽에서 자, 9번 염색체 두 개 있고 없고 이렇게 수정이 되면 정상으로 태어나죠. 이렇게 핵형이 정상이에요. 핵형이 정상. 그렇죠? 9번 염색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없는 생세포끼리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들 정자와 난자, 자, 돌연변이 문제는 선생님 항상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생세포 그려놓고 어떤 구성을 갖게 되는가, 생세포에서. 이거 찾아내면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 유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럼 부모, 자, 9번 염색체에 지금 연관된 유전자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9번 염색체 한 쌍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선생님 문제 풀 때.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버지 X 염색체,
어머니 X함수계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혈액형부터를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AB형이에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B형이에요. 그럼 B, B냐 B5냐는 것을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BB가 되면 O형인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 여기 O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2개를 그대로 받아야 되네. 2분열 비분리라는 거네요. 9번 염색체 2분열 비분리. 그래야지 O형이 나오죠.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2분열이 비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O를 갖고 있는 9번 염색체 이렇게 2개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들어온 거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Y가 오고요. 지금 아버지에게서 지금 여기에 Y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Y가 있고 9번 염색체는 없고요. 그럼 어머니는 뭘 갖고 있냐? X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이 아들이 대문자를 2개 갖고 있대요. 그러면 선생님 대문자를 2개 갖고 있어. 그럼 요게 지금 2분열 비분리면은 염색분자 비분리니까 똑같아요. 얘하고 유전적 구성이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20알 라지 때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20알이 될 수 없고 이게 라지알이라는 거구나. 라지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Y 염색체를 물려받고 어머니한테서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스몰 t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대문자 2개를 갖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라자리 있었고 2분열 비분리로 이렇게 염색분자 비분리가 되니까 이런 식의 구성이 되는구나. 난지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요.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더 이상 대문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몰R, 스몰 t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3개래요. 3개. 자, 그러면 대문자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3개. 그럼 다 대문자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기억. 난장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언제 일어나니? 2분열 비분리요. 2분열 비분리. 선생님, 그럼 정자는 1분열에서 못 받았는지 2분열에서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분열, 2분열 비분리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1분열에서 못 받을 수도 있고 9번 염색체, 2분열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자는 반드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어머니 유전자가 나오잖아요. 라자 스몰 t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은 확률. 자, 가의 표현형만 물었어요. 가. 그러면 대문자 숫자가 3개가 나올 확률을 물었잖아요. 3개. 그렇죠? 예, 3개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3개가 되려고 하면요.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생세포에 둘 중에 어느 게 들어가도 라지알 하나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라지알과 X 염색체 있으면 라지알, 라지T 2개가 있고요. 라지알, Y 염색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세포에는 하나 아니면 2개. 확률은 뭐 반반이죠. 2분의 1, 2분의 1 확률이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X 염색체에 스몰 t밖에 없기 때문에 소문자 하나. 그럼 이게 들어가면 라지알 스몰 t 제로, 라지알 스몰 t 하나.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0 아니면 1. 이렇게 확률은 뭐 반반이에요. 자, 그래서 정자의 대문자가 하나 있거나 2개 있을 확률 반반이고요. 난자에 없거나 대문자 없거나 하나 있을 확률 반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수정을 하게 되면 하나 같고요. 2개 같고요. 2개 같고 3개 가져요. 자, 지금 문제에서 지금 아버지와 같은 확률, 아버지처럼 3개 가질 확률을 물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확률이죠. 예, 4분의 1이다.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바꿔야죠. 4분의 1로.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이요. 1번서부터 지금 20번까지 그냥 쉬지 않고 쭉 풀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잘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3월 모의고사가 끝났고요. 지금 수능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수했던 친구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 선생님의 개념 강의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원샷 원킬 강의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어지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공하는 미드라이너 이 강의 뭐 근수축 그 다음에 그 흥문의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 여러분들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유전 문제에서도 바로 유전에서 6문제 중에 3문제는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쉬워요. 3문제는요. 그래서 그 3문제와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문제까지 해서 유전 6문제 중에 4문제를 풀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텐데요. 그 강의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수능 때까지 자, 실전 모의고사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서요. 자, 올해 확실한 1등급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합니다.